네, 변화하고 싶다면 목표부터 바꿔라. 네, 목표가 전략이라는 말도 있죠. 도전하는 조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거대한 물고기처럼 일했지만 이제는 작은 빠른 물고기처럼 전환하는 기업만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옆에 왼쪽에 있는 고래와 오른쪽에 있는 정어리떼를 비교하시면 이제 전체 크기는 비슷하다고 보이시겠지만 정어리떼는 굉장히 모습도 바꿔가면서 빠르게 움직이죠. 왼쪽에 있는 고래는 굉장히 상위 포식자, 모든 것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놈처럼 보이지만 결국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은 왼쪽에 있는 고래에 더 가깝습니다. 정어리떼는 계속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꿔가면서 그들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살아남고 있죠. 스타트업처럼 경영하라 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중견기업, 모든 기업, 글로벌 기업들, 모든 기업에 상관없이 스타트업 정신으로, 스타트업의 마인드로 빠르게 피보팅하면서 경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바퀴 만들고 얼라이먼트 만들고 차체 만들고 유리창 만들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최소 기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래, 킥보드지. 그리고 나서 자전거. 오토바이 만들어 볼까? 그래, 자동차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가장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제품들을 만들어 보면서 피보팅하는 방식으로 애자일한 방식으로 일을 해야 우리가 이제 4차 혁명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보다는 short-term management, 단기 목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고객들한테 통할 것인가? 이 제품이 시장에서 통할 것인가? 가장 최소 기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작을 하신 거죠. 창업을 하고 계속 고객에게 우리 제품이 맞는지 그리고 시장에게 통하는지 검증해 보시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자일과 OKR로 일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성 가능한 목표, 쉽게 손을 조금만 뻗으면 달성 가능한 목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원 중심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자원이 있으니 어디까지 해볼 수 있겠군, 이런 자원 중심의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팀 간의 소통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금 하던 대로 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도봉산에 가서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를 가진 팀이 있다면 오늘 밤, 내일 그 토끼를 잡기로 했다면 오늘 밤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글쎄요, 준비할 것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큰 긴장감 없이 편하게 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도봉산에 가서 호랑이를 잡겠다는 목표를 가진 팀이 있다면 그 팀은 어떻게 오늘 밤을 보낼까요? 막 인터넷 서칭도 하면서 도봉산 호랑이를 잡아봤던 사람들과 교류도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총도 준비할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위험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팀과도 소통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편하게 잘까요? 편하게 못 잘 겁니다. 편하게 자는 대신에 한 새벽 3시까지 모든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야 쪽잠을 자고 내일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가진 팀이라면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전적인 목표를 세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자원 중심으로 일하지 않고 목적 중심으로 일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토끼 잡는 목표가 아니라 호랑이 잡는 도전적인 목표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전적인 목표로 일하게 도와주는 툴이 하나 있습니다. OKR인데요. 오늘은 OKR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도전적으로 목표에 도전해 볼 것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OKR의 역사는 19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의 구루,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 MBO를 창안했습니다. MBO가 무엇입니까? Managing by Objectives, 약자입니다. MBO는 OKR과 본질적인 면에서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OKR은 오브젝티브와 키 리저츠의 약자이죠.
그래서 OKR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똑같이 목표 중심으로 일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1954년에 MBO를 창안을 했고, 그리고 1974년에 존 도어라는 컨설턴트가 인텔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OKR 프레임워크를 경험하죠. 그때 OKR 프레임워크 경험했던 것의 이름은 IMBO였습니다. 인텔의 MBO라는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존 도어가 OKR을 우리나라에 소개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구글에 적용했던 OKR을 성공 사례를 우리나라에 소개해 준 것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OKR 파워라는 책이 가인즈 컨설팅 그룹에 의해서 출판이 되었고, 2022년에는 가인즈 컨설팅 그룹에서 OKR 코치 자격증 과정을 국내 최초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릴 이야기들은 OKR 코치 자격과정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의 핵심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OKR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않더라도 OKR의 프레임워크는 도입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OKR은 오브젝티브와 키 리절트를 붙여놓은 말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표 설정 프레임워크입니다. 조직 전체가 동일한 비전과 목표에 관심을 집중하고 거기에 어떤 것을 내가 달성할 수 있을까,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든 경영 도구입니다. 아래에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We will achieve 뭐뭐 as measured by 세 가지,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뭐에 해당되는 것은 오브젝티브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토끼, 호랑이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3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취하고 싶은,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 상태, 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키 리절트는 이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인데요.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세 가지를 적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준, 지표, 숫자, 결과, 그리고 아웃컴 같은 것들을 쓰는 것입니다. OKR 제목 작성을 할 때는 첫 번째 오브젝티브를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회사의 전체 상위 목표와 얼라인된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동기부여가 되도록 좀 더 슬로건스럽게, 약간 좀 문과생스럽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국내 최고의 무엇을 만들고 만다, 이런 슬로건 같은 것들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키 리절트는 좀 더 스마트하고 이과생의 마음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핵심 결과를 쓰는 것인데요.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 그리고 측정과 검증이 가능한 것들, 그리고 핵심 결과에 가까운 것들,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겠습니다. 아웃컴 베이스드와 프로젝트 베이스드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결과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은 아웃컴 베이스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출이 30억이었는데 50억까지 간다. 우리가 구독자가 10만 명이었는데 100만 명까지 가보겠다. 이런 것들이 아웃컴 베이스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좀 아웃컴을 명확하게 측정하기는 힘들지만 기간이 명확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달성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프로젝트 베이스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마일스톤 방식이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기한이 있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채용팀에서 우리가 5월 31일까지 인턴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목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베이스드 목표로 다루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턴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뭐 구독자 수나 매출이 늘어나는 것처럼 측정 가능한 목표는 아니지만 언제까지 어떤 모습을, 어떤 것까지를 완료하겠다라는 단계별 기한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와 KR이 정해지면 이제 이니셔티브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짜 가설입니다. 우리가 오브젝티브와 KR을 정했고 어떤 전략을 사용할 때, 어떤 것을 정복할 때 O와 KR이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느냐라는 가설입니다. 이니셔티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전략을 말하고요.
다른 사람 또는 상황에 의존적이지 않고 우리 팀이 혹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브젝티브가 온라인 판매의 매출 신기록을 세우는 우리 팀이 되겠다라는 것이라면 KR은 이 KR을 포함한 세 가지를 세우게 되겠죠. KR 1번, 이번 분기 신규 매출 3천만 원을 달성하면 우리가 온라인 판매 매출 신기록을 세우는 팀이 될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이렇게 세우실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매출 정산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서 매출 기획 프로모션 인력을 늘린다라는 이니셔티브를 수립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가장 뾰족하게 이게 되면 우리 KR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처음에 세우고 출발을 하지만 그런데 가다 보면은 이 이니셔티브가 틀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빠르게 피보팅을 해야 됩니다. 이 전략이 틀렸으니 우리가 이번에는 다른 플랜 B로 가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니셔티브는 계속 수정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OKR 실행의 원리가 이제 개인 차원의 OKR로 잘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여름 바디 프로필을 멋지게 찍겠다라는 오브젝티브를 가진 사람은 키 리절트로 이런 것들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몸무게 67kg 만들기, 체지방률 10% 감소하기, 근육 4kg 증가시키기 이런 것들이 키 리절트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1일 섭취 8,000kcal 이하 유지, 매일 PT 50분 이런 것들은 이니셔티브로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경우에는 계속 전략을 수정하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OKR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연간 목표를 한번 세워놓고 그 목표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연말까지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단위로 목표를 재수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 단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도약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 사실은 그런 단계에 있지 않고 대기업들도 요즘엔 스타트업처럼 경영하기 위해서 OKR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OKR로 일한다는 것은 3개월 단위로 우리가 목표를 재수립하고 지난 기간을 돌아보고 다음 3개월에 다시 도전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킥오프 단계에서는 전사적인 방향성에 맞는 우리 팀, 나 개인의 OKR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단위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팀 단위까지만 OKR을 짜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목표가 정렬이 되고 나면 이제 12주간의 실행 파도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한 주 단위로는 CFI 미팅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팀 단위로는 주간 스프린트 미팅이 일어나죠. 이때는 주간 실행 관리를 강화를 하고요. 우리가 수립한 이니셔티브들이 어떻게 되었고 또 어떤 점을 수정해야 되는지 그런 피드백과 도전들이 주간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월간 부스팅 미팅도 일어납니다. 월간 부스팅 미팅에서는 조금 더 OKR이 진척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목표로 삼은 KR이 지금 어느 정도 달성률에 와 있는지,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는지를 좀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간에는 좀 더 이니셔티브 중심의 스프린트가 일어난다면 월간으로는 좀 더 KR 중심의 부스팅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가 끝날 때는 주로 골든 미팅이 일어납니다. 골든 미팅은 팀 단위로도 하실 수 있지만 좀 더 1대1에 가까운 미팅이고요. 지난 3개월을 돌아봤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좀 더 개인 차원에서 돌아보고, 그리고 리더도 그 개인의 피드백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장과 지원을 또 다음 3개월 동안 어떻게 하겠다라는 도전들을 나누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골든 미팅 양식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12주, 3개월을 구성하고 있는 12주 분기 사이클의 핵심은 주간 스프린트 미팅, 그리고 월 단위의 부스팅 미팅, 그리고 분기 단위의 골든 미팅이 되겠습니다. 주간 단위에서는 실행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조언과 지식을 전수해주는 미팅이 되겠고요. 월 단위로는 진척 점검 및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골든 미팅에서는 1대1로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리더로서 어떤 것들을 서포트 해줘야 될지 그런 지원 사항을 확인하는 것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스프린트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시면 전력 질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거리 경주이죠.
그래서 목표 설정, 실행, 피드백의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것인데요. OKR에서는 이런 것들이 12주간 일어나기 때문에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주 단위로 하기 때문에 좀 더 0점 조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목표에 어떤 이니셔티브로 접근을 해야 목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질지를 계속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레디컬 캔도르, 성과의 비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레디컬 캔도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은 이 완전한 솔직함, 즉 레디컬 캔도르가 있기 때문에 팀원들이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팀이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완전한 솔직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과를 내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팀장들이, 리더들이 보다 더 솔직한, 까놓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활발하게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조직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한 솔직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괴적 공감 혹은 고의적 거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장과 성과에 도움이 되는 완전한 솔직함을 리더들이 그의 성품, 그의 덕목으로 갖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과 내는 조직의 필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견해보다는 사실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어떤 문장들을 놓고서 사실과 견해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더 팀장님들이 레디컬 캔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견해, 사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한번 요 예시를 보시면서 사실과 견해를 구분해 보시면은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그에게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과와 성장을 위해서 내가 관찰한 팩트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피드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CFR이 OKR의 심장 그리고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간 스프린트 미팅을 하실 때나 월간 부스팅 미팅을 하실 때나 혹은 분기 단위의 골드 미팅을 하실 때는 이 CFR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컨버세이션 중요합니다. 리더와 구성원 간의 수평적인 대화, 발전적인 대화 중요하고요. 피드백, 그가 개선할 점, 그리고 의미 있었던 진전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말해주는 것, 피드백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커그니션, 인정이죠. 보통 우리가 피드백하면 쓴소리만 말한다, 혹은 그가 잘못된 점만 지적한다 라는 약간 인식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잘한 것에 대한 인정, 그리고 잘한 행동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뒤에서 한번 더 다룰 것인데요. AA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더가 항상 그에게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쓴소리만 하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조직이 되겠습니까? 그 피드백, 리더가 해줄 수 있는 피드백을 그가 직접 할 수 있는 셀프 피드백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의 핵심 원리가 AR입니다. After Action Review입니다. 미 육군에서 교육훈련 성과 향상을 위해서 개발한 전문적인 토의 방법론인데요. 미국에서 전쟁을 구성하고 있는 수천 가지의 전투마다 이 AAR을 했기 때문에 크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나라에서 AAR을 한다면 성패는 또 달라지겠지만 AAR은 그만큼 강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AAR은 이렇게 5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말하게 되어 있죠.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니?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이었니? 얻은 것이죠. 얻은 것은 결과 대비. 예를 들어서 100억 매출이었는데 우리가 50억 매출했다. 그러면 50억 매출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0억 매출, 100억 매출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의미 있는 결과들을 다 말해 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얻고자 하는 것과 얻은 것이 있다면 결과와 목표 간의 갭이 있겠죠.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두앤돈트를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주 단위로 돌면 얼마나 강력해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피보팅을 해 나가면서 고객과 시장에 우리가 맞는지 발견해 가고 있는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더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주간 피드백 미팅 혹은 목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드리는 조직들에는 이 AAR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AAR 예시 뒤에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얻고자 한 것과 얻은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do'n't까지 이렇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차이의 원인에서 나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 혹은 팀과 다른 외부 환경이나 외부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팀은 do'n't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뒤에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평가 체계가 다릅니다. 본인의 업적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업적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다른 사람이 만들 것을 가지고 더 큰 성과를 만들었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냥 달성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조직에 임팩트 있는 성과를 내었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강의에서는 평가에 대해서 크게 다루진 않는데 우리가 정말 호랑이를 잡게 격려를 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싶다면 평가 체계도 같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KPI 기반으로 달성률 평가하고 많은 조직이 아니라 정말 호랑이를 잡게 만들고 싶다면 그 사람이 도전하게 만들어야죠. 그렇다면 인사평가 체계도 사실은 같이 가야 됩니다. 평가 체계도 OKR을 하는 조직 그리고 도전적인 목표에 도전하게 만드는 조직에 대해서는 꼭 이제 같이 건드려야 되는 그 주제가 되는데요. 나중에 회사가 달성률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 조직이라면 이 OKR 하시는 경우에 꼭 평가도 좀 더 유연하게 가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뒤에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요새는 평가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평소의 성장에 관한, 성과에 관한 대화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의 흐름들을 읽으시면서 우리 인사평가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골든미팅은 그런 성장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1월에 출발을 하고 연말까지 갈 때 우리가 연말에 성장에 관한, 성과에 관한 대화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평가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쿼터가 끝났을 때 그리고 2쿼터가 끝났을 때 3쿼터가 끝났을 때 그리고 마지막 4쿼터가 끝났을 때 이렇게 총 4번 적어도 4번의 그의 성과와 성장에 대한 대화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을 골든미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골든미팅 카드가 있는데요. 지난 기간 나의 성과는 그리고 타인의 성과에 내가 기여한 것은 그리고 성장을 위한 학습 그리고 지난 기간 동안 발견한 지식 또 다음 도전을 위한 지원 요청까지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서 리더와 상의를 하게 해 놓으시면은 좀 더 그의 성장과 성과를 촉진할 수 있는 대화를 하실 수 있고 연말평가만 있는 조직에서 놓치는 것이 그에 관한 관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골든미팅을 쿼터별로 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에 대한 관심과 관계와 관찰을 놓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골든미팅을 분기에 한 번 혹은 더 나아간 조직들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조직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저희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도 이 골든미팅을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스타트업 그리고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 뭐 어느 기업 할 것 없이 이 골든미팅을 꼭 도입하셔서 적어도 분기에 한번 실행하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수다가 많아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잘 알고 계시죠? 스포티파이에서는 1대1로 코칭 세션을 지속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각 팀은 스프린트 계획, 회의, 회고, 1대1 코칭을 통해서 장애물을 규정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는 피드백 과정 고리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은 성장 대화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버드뷰, 화해라는 기업인데요. 아니죠. 버드뷰라는 기업에서는 화해라는 화장품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에서는 성장 레포트를 받는 날을 구성원이 가장 기다리는 날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드뷰의 피드백은 거의 매일 그리고 수시로 이루어지고요. 공식적으로 분기당 1회 이 성장 진단 레포트를 주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피드백이 진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평가를 허술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평소에 대화를 많이
피드백의 총량을 높여주면은 연말의 평가를 허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진짜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돌아보면 그런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연말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A4 나눠주고 혹은 워드로 쓰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에세이 쓰게 만듭니다. 성과에 어떤 것을 기여했는지, 내가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회사에 어떤 기여를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에세이로 뭐 아무 형식도 없이 그냥 에세이 쓰게 만듭니다. 그걸로 어떻게 정량 평가라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대화의 총량 그리고 피드백의 총량이 많았기 때문에 연말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시작하시는 경영자님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정교한 인사체계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자 마음을 먹으시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과 성과에 대한 대화를 적어도 분기에 한 번, 더 많다면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또 수시로 권장할 수 있을지 이런 조직 문화를 갖춰가시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 조직을 빌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OKR 세 가지 축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OKR입니다. O와 KR을 도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OKR을 정해서 내려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직의 구성원들이 좀 더 실력이 올라오고 현장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전문가들이 될수록 그 권한을 아래에 내려주시면 좋습니다. OKR을 한번 짜와보세요. 우리 회사의 전체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짜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교정해주고 수정해주고 다시 한번 또 짜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받아보고 이런 탑다운과 버텀업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OKR을 수립하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OKR을 도입하지 않는 조직이더라도 이 OKR의 프레임워크를 꼭 가져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CFR입니다. OKR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죠. Conversation, Feedback, Recognition이 조직 내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루틴한 일정도 정해주시고, 그리고 경영자님 입장에서는 팀장들을 이렇게 한 번씩 옆구리를 쿡 찔러주시면서 요즘 CFR 잘하고 있어?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주시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자님께서 중간 리더들에게 CFR을 주기적으로 잘 해주시면 이런 조직 문화가 이제 계속 구축이 되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은 AAR입니다. 조직 구성원 각자가 셀프 피드백 근육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간 피드백이 AAR의 5가지 질문에 기반해서 진행이 된다면 조금씩 근육이 붙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저희는 3R이라고 부릅니다. OKR, CFR, AAR이라는 3R이 조직 내에서 잘 정착되고 굴러갈 수 있도록, 사이클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경영자님께서 조직 문화의 가장 최상의 리더십으로서 이 역할들을 강조해 주시고 제일 잘 하시면 이런 것들이 조직에 정말 중요한 엔진으로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이런 OKR 카드를 분기에 한 번씩 작성하시고, 오브젝티브, KR, 이니셔티브가 작성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OKR과 CFR과 AAR이 팀 단위에서 그리고 개인 단위에서 가열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경영자께서 도와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가인즈 캠퍼스에 들어오셔서 필요한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조직에서 조직 문화가 목표를 달성하고야만은, 그리고 도전적인 목표에 도전하는 그런 조직으로 온보딩 되어 가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OKR과 CFR과 AAR이 그 OKR 전체의 3R, 즉 핵심 기둥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OKR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지, 또 도전적으로 세울 수 있는지 원리들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티브 도출을 위해서는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고객, 시장, 그리고 전사, 팀,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질문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입니다. 고객에게 직접 들은 긍정, 부정적 피드백은 무엇입니까? 고객은 우리의 액션들에 대해서, 우리의 솔루션들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들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의 니즈는 무엇입니까? 지난 기간 동안 이것을 연초에 세우신다면 지난 1년을 돌아보실 수도 있겠고요. 분기를 지나고 나서 새로운 목표를 수립할 때는 지난 3개월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VOC와 우리가 느꼈던 고객의 필요에 대해서 나눠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같이 막 포스트잇 작업을 하면서 나눠보시면은 우리 팀이 집중해야 될 목표를 세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입니다. 동종업계의 선두주자, 경쟁사의 동향은 무엇입니까? 경쟁사, 신규 진입자 대비 우리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갖고 있어도 차별화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이 시장에 관한 질문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사입니다. 이번 분기 전사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의 미션, 전략, 그리고 비전은 무엇인지 점검하면서 거기에 얼라인된 우리 팀의 목표를 세팅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도 회사에서 이런 말 안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아니었는데, 이런 평가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 전사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얼라인된 우리 팀의 목표를 수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경영진이 우리 팀에 특별히 요청하고 있는 과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경영자 입장에서는 방향성을 계속 말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팀 입장에서는 반대로 경영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거 방향성 맞을까요? 하고 계속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언제든지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셔야 되겠죠. 팀 관점에서는 우리 팀이 개선해야 하는 프로세스와 일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팀이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야만 새로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야 될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A4에 그냥 기술하는 방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원이 같이 뭐 벽에다가 혹은 화이트보드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이런 것들을 나눠보시면 좀 더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잇을 막 붙여보시고요.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붙여보시면 좀 더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차별화 포인트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의 기회에 대해서도 좀 더 입체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오브젝티브에 좀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하고 나면 이렇게 그룹핑도 가능하고, 그리고 스티커 방식, 붙이는 방식을, 더팅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 팀이 가야 될 방식들을 의견을 모으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OKR을 한번 작성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더 오브젝티브는 좀 더 문과생스럽게, 그리고 KR은 좀 더 이과생스럽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과생의 작성입니다. MZ세대가 혹할 만한 금융상품을 만들어보자. 고객들이 만족하는 편리함과 편안함을 갖춘 칩을 설계해보자. 거래처가 쉽고 빠르게 문의할 수 있는 사이트로 거듭나자. 이런 좀 더 문과생스러운 슬로건스러운 그런 오브젝티브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브젝티브는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3개월 뒤에 성취하고 싶은 모습이나 상태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리죠. 경영 컨설팅 회사의 OKR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규모로 OKR 서비스 제공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춘 파트너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보자. 이런 좀 슬로건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해보시면 좀 더 오브젝티브스러운 오브젝티브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조직의 방향성, 그리고 사명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오브젝티브입니까? 팀에게 영감을 주는 목표입니까? 고객과 조직의 성장에 기여하는 목표입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목표입니까? 그리고 OKR이 3개월 후에 기대하는 고객의 모습입니까? 고객의 모습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급자 입장에서 오브젝티브를 정하다 보면 우리는 막 나중에 열심히 일했는데 고객이 원하는 결과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고객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이 OKR 정말 고객이 원하는 모습 맞아? 고객의 모습 맞을까? 이런 질문을 고객 관점에서 던져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에게 영감을 주는 목표입니까? 라는 질문도 드렸는데요. 우리가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불킥 하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슴 뛰는 목표인지 동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MZ세대가 혹할 만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보자.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목표 들었을 때 좀 이불킥 할 만한 정도로 영감을 주는 목표 맞아? 맞아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도면 내가 좀 3개월 동안 정말 몰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목표가 있다면 그거 이제 합격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면서 확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도출한 키워드들을 위에 신제품 개발, 구독 서비스 런칭 이런 것처럼 이제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오브젝티브 키워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아래 이제 구조에 맞춰서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what을, verb 한다, 동사 한다 이렇게 적어 보시는 것인데요. 1인 가구가 언제든지 쉽고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우리만의 밀키트 구독 서비스를 런칭해 보자. 이런 식으로 오브젝티브를 구조에 맞게 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점검 질문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요. 예시도 나와 있는데 이런 점검 질문과 예시를 보시면서 오브젝티브를 확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고 나면 오브젝티브를 정하고 나면 이제 이과생의 시선으로 그 오브젝티브를 분석해 봐야 될 차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석이란 어떤 KR들, 어떤 키 리절트들을 우리가 달성했을 때 오브젝티브가 달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예시가 있는데요. 감기가 나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오브젝티브가 감기를 나아버리자 라는 오브젝티브를 짰다면 어떤 키 리절트가 있었을 때 감기가 나았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병원에 방문한 횟수로 알 수 있을까요? 약을 먹은 횟수로 알 수 있을까요? 혹은 콧물 기침이 멎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혹은 사람의 체온이 몇 도로 내려갔다고 보았을 때 그 오브젝티브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후자에 가깝습니다. 병원에 방문한 횟수 중요하죠. 약을 먹은 횟수 중요하죠. 하지만 콧물 기침이 실제로 멎어야 되고요. 사람의 체온이 정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앞에 것은 좀 더 행동 지표에 가깝다고 하면 뒤에 것은 결과 지표에 가까운데요. 우리가 KR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콧물 기침이 멎은 지표가 KR이 되어야 되고요. 사람의 체온이 정상으로 내려간 것이 보였을 때 그게 KR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금연 클리닉을 통해 흡연 질병을 감소시킨 사례인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과가 가깝고 왼쪽으로 갈수록 행동에 가깝습니다. 인풋 지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담사, 스텝, 인건비. 인건비가 얼마에 달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흡연 질병을 감소시킬 가능성은 그렇게 막 높진 않겠죠. 캠페인 투입에 한 3시간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캠페인 투입 시간이 얼마에 달성했다고 해서 흡연 질병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연결고리가 많이 약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연결고리가 더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이 오픈한 숫자가 늘어날수록 상담사 스텝 인건비 달성한 것보다는 좀 더 흡연 질병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한 번 더 오른쪽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액티비티에서 아웃풋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담배 판매량이 감소할수록 흡연 질병은 좀 더 감소할 수가 있겠죠. 아웃풋 쪽으로 갈수록 더 흡연 질병 감소라는 오브젝티브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아웃풋을 넘어서 아웃컴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흡연 질병 발생률을 KR로 삼아 보겠습니다. 흡연 관련 사망자 수를 KR로 삼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연 클리닉을 통해서 흡연 질병을 감소해서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오브젝티브를 정했다면 그 오브젝티브에 더 가까이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아웃컴에 가까운 KR들을 정할 수 있도록 경영자께서 팀들을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팀장이나 팀원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이 KR을 정해봤는데 이거 진짜 이 KR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더 상위의 목표는 없을까?
이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와닿을 수 있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업팀에서 KR을 짤 때는 주로 영업팀에서 어떤 KR들을 먼저 얘기를 하시냐면 거래처를 내가 10회 방문할게요. 이전 3개월까지는 제가 한 5곳만 방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0곳을 방문하겠습니다. 그거를 KR로 삼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하신다면 리더 입장에서 혹은 경영자 입장에서 뭐라고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런 질문이 꼭 중요합니다. 거래처 방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대답하시게 됩니다. 거래처 방문 10곳이요? 이걸 통해서는 저는 신규 계약 10곳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대답을 아마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경영자님 혹은 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KR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규 계약 10곳을 KR로 바꿔보세요. 대신에 거래처 방문은 이니셔티브로 다루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세상에 전화로 신규 계약 10곳을 따내는 영업팀이 있다면 거래처 방문하는 것보다 실력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KR을 높여놓으면 이니셔티브는 더 다양해지고 더 뾰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이니셔티브를 사용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OKR을 짜실 때, 특히 KR을 수립하실 때는 이 로직 모델에서 보신 것처럼 결과에 가까운 지표를 KR로 세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넘버원 떡집이 되자 라는 오브젝티브가 있다면 어떤 KR이 가능할까요? 네, 한번 적어보는 것이죠. 인풋부터 아웃컴까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단 적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한다면, 이 KR을 달성한다면 오브젝티브가 달성될 거야 라는 의미 있는 것들을 다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풋부터 아웃컴까지 한번 분류를 해보는 것이죠. 이거는 인풋이구나. 이거는 아웃컴에 가깝겠구나.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한번 포스트잇 작업을 통해서 늘어나 보시면은 눈으로 보면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넘버원 떡집이 되려면 어떤 인풋들이 있을까요? 백화점 집중 영업팀 8명이 구축이 되면 좋겠죠. 영업 전략 예산이 2억이 확보가 되면 좀 더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연결고리는 약합니다. 아웃풋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프라인 매장 100곳에 입점하고 MZ세대 가입자 수가 10만 명이다. 우리 떡 홈페이지에 10만 명이 만약에 가입했다면 좀 더 강한 연결고리가 생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분기 대비 매출액 20% 향상이 되고 30%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고 그리고 브랜드 파워 40점에 도달하겠다는 목표가 KR로 잡힌다면 좀 더 우리가 오브젝티브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KR의 수준을 더 높여줄 수 있도록 경영자님께서 그리고 중간 리더들께서 활약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KR 도출을 위한 질문들은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브젝티브가 달성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오브젝티브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분기에 어떤 액션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 액션도 좀 더 결과스러워야 됩니다. 그 액션을 통해서 어떤 결과, 아웃컴 혹은 프로젝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 주시고 답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답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을 길어내 보시면 KR을 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오브젝티브를 정하는 것처럼 포스트잇을 붙이고 다팅하는 방식으로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이죠. 역시 이과생의 머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MZ세대 가입자 수 10만 명, 순추천 고객 지수 30점 이상, 그리고 매출액 100억 이상 이런 것들이 KR로 세팅이 된다면 좀 더 오브젝티브가 힘있게 달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질문 5가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결과값이 구체적이고 명확합니까? 즉 매저러블한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부서의 노력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측정이 가능합니까? 행동이 아닌 결과 중심으로 작성했습니까? 달성하기가 너무 쉽거나 불가능한 KR이 아닌 도전적인, 즉 팔을 쭉 뻗었을 때 달락말락한 그런 스트레칭 골을 도전적인 KR로 정했느냐, 이 질문이고요. KR을 달성하면 오브젝티브가 달성됩니까? 라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중요한 질문, 이 5가지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은 KR을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로직 모델을 활용해서 포스트잇을 붙여보면 내가 수립한 KR이 액티비티에 가까운지 결과에 가까운지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행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MZ세대 타겟으로 홍보 영상 10개 만들기, 굉장히 좋은 질문, 좋은 KR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상위의 KR이 있다는 것이죠. MZ세대 가입자 수 10만 명이 더 좋은 KR입니다. 그렇다면 이니셔티브로 어떤 것들이 갈 수가 있을까요? MZ세대 타겟으로 홍보 영상 10개 만들기, 이런 것들이 이니셔티브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KR의 목표 수준을 높여주면 기존에 생각하던 행동 중심의 KR이 이니셔티브로 내려갈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이니셔티브가 틀릴 수도 있죠. 목표 MZ세대 가입자 수 10만 명이라는 KR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 최초에 생각했던 MZ세대 타겟으로 홍보 영상 10개 만들기라는 이니셔티브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더 수준을 상위 목표로 높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KR을 정할 때는 꼭 해보셔야 되고, 사실 오브젝티브 정할 때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브젝티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상위 오브젝티브가 있니? 그랬을 때 만약에 있어, 사실은 이거였어 라는 것이 있다면 그 오브젝티브로 바꿔주는 것이죠.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OKR 핵심 결과 작성법, 키 리저트 작성법은 말씀드린 대로 활동, 행동 중심의 표현을 결과 중심의 표현으로 바꾸는데 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OKR 실행 계획서도 가인즈 캠퍼스에 오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꼭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것을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브젝티브와 KR과 이니셔티브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해졌을 때 양식에 잘 적으시고, 그리고 이 양식을 팀장이나 경영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이것이 붙어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PC에 바탕화면에 깔려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바쁜 일에 함몰되어서 그것들을 하다 보면 OKR과 상관없는 일을 할 때도 많은데요. OKR을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팀원들이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모니터만 켜도 가장 먼저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비주얼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3개월을 보내는 여정 속에서 목표를 까먹지 않고 바쁜 일에 함몰되어서 OKR을 맞다 하면서 3개월 뒤에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좀 더 도전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또 3개월 뒤에 의미 있는 열매를 거두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OKR의 3R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OKR의 제목을 고객과 시장에 얼라인된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시는데 초점을 두시면서 OKR 12주의 첫 한 주, 2주를 보내시는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